LA 공항, 추방 명령을 받고 조용히 자리에 앉아있던 한국인 외과 의사 한서연. 승무원들은 차갑게 눈길을 돌리고 주변 승객들은 저 사람 의료사고 냈다던데라며 수군거린다. 그녀는 억울함을 말할 힘도 없이 고개만 숙인 채 이륙을 기다린다. 그때 항공기가 갑자기 급정거하며 객실이 크게 흔들린다. 비명, 짐 쏟아짐, 경고등. 이어서 기장에 떨리는 목소리가 울린다. FBI가 접근 중입니다. 탑승객 여러분, 절대 움직이지 마십시오. 문이 열리자 무장한 요원들이 들이닥쳐 한국인 외과 의사 한서연 박사 어디 계십니까? 라고 외친다. 모두가 놀라 고개를 돌리고 서연은 얼어붙은 채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선다. 하지만 정말 그녀를 찾기 위해 이륙까지 멈춘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잠시 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한마디가 서연의 삶을 완전히 뒤바꾼다. 오늘의 사연은 한서연님의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오후 5시 45분. 활주로 위로 낮게 내려앉은 햇살이 붉게 물들어가는 시간. 대한항공 K201 편기내는 이륙을 앞두고 조용한 긴장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코노미석 창가 쪽 38시. 한서연은 좁은 좌석 안에 몸을 최대한 움츠린 채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서 서로를 꼭 감싸 쥐고 있었고 그 손가락들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활주로는 그저 평범한 회색 아스팔트였지만 서연에게 그 풍경은 지난 1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을 상징하는 마지막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미국 의료계에서 가장 촉망받는 외과 의사였던 그녀는 이제 단 하나의 누명 때문에 이 땅을 떠나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의료사고. 그 두 단어는 그녀의 이름 앞에 지울 수 없는 낙인처럼 새겨졌고 아무리 해명해도 이미 굳어진 여론과 병원의 결정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기내는 승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노트북을 펼쳐 일을 하고 누군가는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주변만큼은 묘하게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승무원의 시선이 그녀를 스칠 때마다 미묘한 경계심이 느껴졌고 뒤쪽 좌석에서는 두 명의 승객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사람 뉴스에 나왔던 그 의사 아니야? 맞을걸. 한국 사람이라고 했잖아. 환자 잘못 수술해서. 어휴, 같은 비행기에 타다니. 좀 찝찝한데. 서연은 그 말들을 듣지 않으려 애썼지만 귀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속삭임들은 마치 날카로운 바늘처럼 가슴속 깊이 박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노을빛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고 멀리 보이는 관제탑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녀의 삶에서 빛이 하나씩 꺼져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38살. 의사로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해야 할 나이에 그녀는 모든 것을 잃고 고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뉴욕의 명문 병원에서 그녀를 찾던 수많은 환자들, 그녀의 손길을 기다리던 생명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증명하고 싶었던 실력으로 인정받는 의사라는 꿈. 그 모든 것이 단 한 번의 음모로 산산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기내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승객 여러분, 곧 이륙 준비에 들어가겠습니다. 좌석 벨트를 착용해 주시고 좌석을 원위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적인 안내 음성이었지만 서연에게는 마치 작별 인사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면 무엇을 해야 할까? 다시 의사로 일할 수 있을까? 아니, 그 전에 사람들이 자신을 믿어줄까?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엔진이 낮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기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를 향해 나아가는 그 순간, 서연은 자신의 인생도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려 해도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끼익! 갑작스러운 급제동과 함께 기체 전체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객실 곳곳에서 비명이 터져나왔고 짐칸에서 여러 개의 가방이 와르르 쏟아져 내렸습니다. 누군가의 노트북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음료수가 넘어지며 흘러내리는 소리, 그리고 승객들의 놀란 외침이 뒤섞여 혼란스러운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팔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주변을 둘러보니 모든 승객이 당황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사고가 난 건가? 기내는 순식간에 공포와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기장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평소의 차분한 안내와는 달리 그 목소리는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승객 여러분, 당황하지 마십시오. 외부 기관의 긴급 요청으로 인해 이륙이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기관? 긴급 요청? 승객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테러 아니야? 라고 속삭였고 다른 누군가는 무슨 일이래? 불안해했습니다. 서연 역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륙 직전에 비행기를 세운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멀리서 여러 대의 차량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SUV들이었고 그 위에는 선명한 파란색 경광등이 빠르게 회전하며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차량 옆면에 새겨진 글자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FBI, 미국 연방수사국. 객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승객들은 숨을 죽이며 창밖을 바라보았고 아이를 안고 있던 한 여성은 작게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가슴도 빠르게 뛰었습니다. FBI가 왜? 무슨 일 때문에 이륙 중인 항공기를 세운 걸까? 검은 차량들이 비행기 바로 옆에 멈춰섰고 문이 열리자 방탄조끼를 입은 요원들이 재빠르게 내렸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훈련된 군인처럼 정확하고 신속했습니다. 무전기 소리가 기내까지 희미하게 들려왔고 요원들은 비행기 입구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객실 문이 열렸습니다. 2명의 FBI 요원이 기내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단호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한 명은 기내를 빠르게 훑어보며 걸어왔고 다른 한 명은 뒤쪽을 살폈습니다. 승객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앞쪽에 서 있던 요원이 크고 명확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한국인 외과 의사 한서연 박사, 즉시 신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객실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승객의 시선이 일제히 한 방향으로 쏠렸습니다. 서연이 앉아있는 30회 좌석. 아까까지 그녀를 수군거리던 승객들은 입을 딱 벌린 채 그녀를 바라보았고 승무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심지어 아이를 안고 있던 여성까지도 고개를 돌려 서연을 응시했습니다. 서연은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FBI 요원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 무슨 일 때문에? 이미 추방 명령을 받고 떠나는 사람인데 왜 FBI가 자신을 찾는 걸까?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요원의 눈은 이미 그녀를 정확히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요원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표정은 엄숙했지만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한서연 박사님 맞으십니까?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박사님, 저희와 함께 가셔야 합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무슨 일이죠? 저는 이미 추방 절차를. 요원은 그녀의 말을 끊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설명은 이동 중에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즉시 출발해야 합니다. 서연은 멍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승객들은 여전히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고 아까까지 그녀를 비난하던 사람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승무원 한 명은 입을 가리며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고 다른 승무원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상황을 이해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요원이 서연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서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지만 어떻게든 걸음을 옮겼습니다. 좁은 통로를 지나며 느껴지는 수십 개의 시선. 그 시선들 속에는 의심, 놀라움, 궁금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무슨 일인지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내 출구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잠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가 앉아있던 좌석, 그리고 그 주변을 가득 메운 승객들의 얼굴. 그들은 여전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시선은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혼란, 궁금증, 그리고 미묘한 기대감. 무언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이 객실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계단을 내려섰습니다. 활주로 위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검은 SUV의 문이 열려 있었고 요원은 그녀를 재빠르게 차량으로 안내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차량은 즉시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대한항공 K201 편이 여전히 활주로 위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백 명의 승객이 창밖을 내다보며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지금 이 순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차량은 빠르게 달렸습니다. 노을빛이 점점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고 공항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을 꽉 쥐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왜 FBI가 자신을 찾은 걸까?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는 걸까? 답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순간부터 그녀의 이야기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 검은 활주로를 빠져나와 공항 외곽 도로로 진입했습니다. 차량 안은 무전기 소리와 엔진음만이 낮게 울릴 뿐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응시했지만 사실 아무것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고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운전석 옆에 앉은 FBI 요원이 뒤를 돌아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박사님, 놀라셨을 겁니다. 급하게 모셔서 죄송합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저는 이미 추방 명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의사로 일할 자격도 없고요. 요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중환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고 현재 투입 가능한 의료진 중 누구도 수술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서연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찔했습니다. 그래서요? 미국에는 수많은 외과 의사가 있습니다. 왜 하필 저를? 환자가 고위 공직자입니다. 요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박사님이 과거에 그 환자의 생명을 살린 유일한 의사라고 합니다. 서연의 숨이 멎었습니다. 과거에 살린 환자? 머릿속에 수많은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난 15년간 그녀가 집도한 수술은 수백 건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살린 환자라는 표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말은 곧 다른 누구도 살릴 수 없었던 환자를 의미했습니다. 누구죠? 서연이 물었습니다. 요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면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습니다. 차량은 신호등도 무시한 채 빠르게 달렸습니다. 경광등이 계속 회전하며 주변 차량들을 비켜나게 했고 도로는 마치 그들만을 위해 열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꿈일까? 아니면 또 다른 악몽의 시작일까? 불과 30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미국 의료계에서 추방되고 명예를 잃고 심지어 같은 비행기 승객들에게조차 손가락질 받던 사람. 그런 그녀를 FBI가 찾아와 다시 병원으로 데려간다는 것. 이 상황은 너무나 비현실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로서의 본능, 환자를 살려야 한다는 사명감. 그것은 누명을 쓰고 모든 것을 잃었을 때에도 그녀를 지탱해 주던 유일한 믿음이었습니다. 나는 사람을 살리는 의사다. 그 정체성만큼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었습니다. 차량이 병원 응급실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비상벨 소리가 귀를 찔렀습니다. 병원 전체가 비상 상태였습니다. 의료진들이 복도를 뛰어다니고 간호사들이 서둘러 장비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한 명의 남성이 서연을 향해 빠르게 걸어왔습니다. 둥근 안경을 쓴 40대 후반의 남성, 덥수룩한 브라운 헤어와 약간 통통한 체형. 그는 병원 응급의료감독 마크 리처드슨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와 긴장이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한서연 박사님,
리처드슨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감독님,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환자가 누구죠? 리처드슨은 서연을 안으로 안내하며 빠르게 설명했습니다. 3년 전 박사님이 집도했던 응급심장 수술 기억하십니까? 관상동맥 파열로 실려온 환자. 당시 다른 의료진들이 모두 손을 뗀 상태였고 박사님이 새벽 4시간 동안 수술하셨던.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3년 전 한밤중에 실려온 50대 남성 환자. 관상동맥이 파열되어 대량 출혈이 진행 중이었고 당시 당직 의료진들은 살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수술 기법을 시도했고 결국 환자를 살려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무슨 일이 벌어졌던가. 병원 의사들은 그 수술의 공을 다른 의사에게 돌렸고 오히려 서연에게는 무리한 시도로 환자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경고를 주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에게 씌워진 첫 번째 누명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환자가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리처드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이 오늘 오후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같은 부위의 재발입니다. 우리는 모든 방법을 시도했지만 박사님이 사용했던 그 기법을 재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연은 복도를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익숙한 병원의 냄새, 소독약과 약이 섞인 그 특유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이 병원에서 10년 넘게 일했습니다. 이 복도를, 이 계단을, 이 수술실을 수없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문 너머로 보이는 모니터 화면을 보았습니다. 환자의 심박수는 불규칙했고 혈압은 위험 수준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의료진 5명이 환자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무력감이 가득했습니다. 리처드슨이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우리는 그동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이 환자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그 기록들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진실을 숨긴 사람들이 있었어요. 서연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가 드디어 진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따질 시간이 없었습니다. 환자가 죽어가고 있었으니까요. 환자 상태 보여주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리처드슨은 태블릿을 건네며 설명했습니다. 혈압 90/50, 심박수 분당 110, 출혈량 지속 증가. 응급수술 필요하지만 현재 투입 가능한 심장외과 전문의 중 누구도 이 케이스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연은 화면을 빠르게 스크롤하며 환자의 상태를 파악했습니다. 3년 전보다 더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혈관 조직이 약해져 있고 이전 수술 부위 주변에 유착이 생겨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접근조차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어디를 절개하고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는지. 그것은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기법이었고 그녀가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개발한 방법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 들어갑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준비 시간 얼마나 걸립니까? 10분이면 가능합니다. 리처드슨이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수술팀 소집하세요. 그리고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를 믿어주시겠습니까? 리처드슨은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사님, 지금 이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입니다. 그 순간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왜 여기에 있는지를, FBI가 왜 이륙 중인 비행기를 멈춰 세웠는지를, 그리고 자신이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그녀는 다시 의사가 되어야 했습니다. 누명을 쓰고 명예를 잃고 추방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능력을 필요로 하는 환자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수술 준비하겠습니다.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복도를 지나 수술실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술 준비실의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서연은 손을 씻으며 거울 너머로 비치는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38살,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 몇 달간의 고통이 그대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눈가의 잔주름, 핏기 없는 입술,
그리고 깊게 패인 다크서클.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의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물소리가 조용히 울리는 가운데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3년 전 그 밤을 떠올렸습니다. 새벽 2시 응급실로 실려온 환자. 당시 당직 의사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출혈량이 너무 많아요. 수술해봤자 의미 없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환자의 가족들이 복도에서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고 그 절박함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4시간 동안 수술실을 나오지 못했습니다. 의료진들은 중간에 그만두라고 권유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과서에 없는 방법을 시도했고 누구도 해보지 않은 절개 각도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환자는 살아났습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고 모니터의 그래프가 안정되었을 때 수술실 안의 모든 의료진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병원 이사회는 그 수술의 성공을 다른 의사의 공로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서연에게는 무리한 시도로 환자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경고장이 날아왔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로 크고 작은 누명이 계속 쌓였고 결국 그녀는 의료사고 혐의로 추방 명령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서연은 손을 털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금은 과거를 생각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환자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3년 전 그녀가 살렸던 바로 그 환자가. 수술복으로 갈아입는 동안 리처드슨 감독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박사님, 수술팀 준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망설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엇입니까? 환자 가족분들이 밖에 계십니다. 그분들이 박사님을 꼭 뵙고 싶어 하시는데요.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환자 가족을 만나는 것은 항상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특히 이렇게 위중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뵙겠습니다. 복도로 나가자 대기실 의자에 앉아있던 60대 부부가 일어섰습니다. 남편은 흰머리가 성성했고 아내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연을 보자마자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년 전에도 저희 남편을 살려주셨죠. 그때 박사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그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 상태가 어떤지는 들으셨을 겁니다. 쉽지 않은 수술입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사님이라면 다시 한번 기적을 만들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동시에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의사가 되고자 했던 이유였습니다. 명예나 인정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 누군가의 생명이 자신의 손에 달려있고 그 생명을 살려냈을 때 가족들이 보여주는 이 감사와 안도, 그것이 그녀를 지탱해주는 힘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믿고 기다려주세요. 부부는 깊게 고개를 숙였고 서연은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5명의 의료진이었습니다. 마취과 의사, 수술 보조 간호사 2명, 그리고 심장외과 전문의 2명. 그들은 서연을 보며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떤 이는 기대감을, 어떤 이는 의구심을, 그리고 어떤 이는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서연은 그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이 병원에서 10년을 일했지만 누명을 쓴 후로는 모두가 그녀를 피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눈을 돌렸고 회의에서 그녀의 의견은 무시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이곳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그녀를 필요로 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그녀를 배척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녀에게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수술대 앞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환자 바이탈 체크해주세요. 마취과 의사가 모니터를 확인하며 보고했습니다. 혈압 85-55, 심박수 분당 120, 상태 불안정합니다. 서연은 환자의 가슴을 살펴보았습니다. 3년 전 그녀가 절개했던 흉터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흉터를 따라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이며 그녀는 당시의 수술 과정을 머릿속으로 되짚었습니다. 어디를 절개했고 어떤 각도로 봉합했는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절개 들어갑니다. 서연이 메스를 들었습니다. 순간 수술실 안의 공기가 변했습니다. 모든 이의 시선이 그녀의 손끝에 집중되었습니다. 서연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피부를 절개했습니다. 출혈이 시작되었지만 그녀의 손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흡인 계속해주세요. 시야 확보 부탁합니다. 수술 보조 간호사가 재빠르게 움직였고 시야가 깨끗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서연은 깊숙이 들어가 문제 부위를 확인했습니다. 관상동맥 주변의 조직이 약해져 있었고 출혈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핀셋 주세요. 그리고 봉합사 준비해주세요. 옆에서 지켜보던 심장외과 전문의 한 명이 중얼거렸습니다. 이 각도로 들어가면 대동맥을 건드릴 위험이. 서연은 그의 말을 끊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인 접근으로는 출혈을 막을 수 없어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에 수술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은 미세한 움직임으로 혈관 주변을 정리하고 출혈 지점을 하나씩 봉합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에도 그랬듯이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수술을 이어갔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분, 20분, 30분. 모니터의 수치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심박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의료진들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그때 한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정말 저 사고 냈다던 분이 맞으신가요?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환자에게만 집중해야 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수술실 안의 분위기를 미묘하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편견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의 손은 계속 움직였고 환자의 생명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수술은 첫 번째 고비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손끝에서 이어지는 정밀한 움직임은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의 지휘봉처럼 수술실 전체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위의 심전도 그래프는 불규칙하던 파동에서 점차 안정된 리듬을 찾아가고 있었고 혈압 수치는 천천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봉합 진행 중입니다. 출혈량 체크해주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술 보조 간호사가 즉각 응답했습니다. 출혈량 200ml 안정적입니다. 서연은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구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방심할 수 없었습니다. 3년 전에도 이 지점에서 예상치 못한 출혈이 발생했고 그녀는 추가로 2시간을 더 수술해야 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손이 저리도록 메스를 잡았던 그 순간 포기하고 싶었지만 환자의 가족이 복도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떠올리며 다시 집중했던 그 새벽.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3년 전 그 수술 후 병원은 왜 그녀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왜 다른 의사의 이름으로 수술 기록을 바꿨을까요? 그리고 왜 그녀에게 오히려 경고장을 발부했을까요? 이 모든 질문들이 수술하는 동안에도 그녀의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술 중에 문을 여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되는 일이었습니다. 문 너머로 들어선 사람은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의 50대 남성이었습니다. 은색태 안경을 쓴 그는 회색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권위와 냉정함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서연의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그 남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 의사 제임스 카터. 그는 3년 전 그 수술 이후 서연의 공로를 가로챘던 장본인이었고 그녀에게 누명을 씌운 일련의 사건들 뒤에 있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카터 이사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수술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리처드슨 감독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이사님, 지금은 수술 중입니다. 밖에서 기다려주셔야. 하지만 카터는 그의 말을 무시하고 수술대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시선은 서연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한 박사,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이 수술을 중단하시오. 수술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의료진이 숨을 죽였고 마취과 의사조차 놀란 표정으로 카터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은 손을 멈추지 않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사님?
이 수술은 성공 가능성이 너무 낮소. 환자가 수술 중 사망하면 모든 책임은 당신에게 돌아갈 것이오. 카터의 말투는 마치 판결문을 읽는 판사처럼 냉담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이 병원에서 퇴출된 사람이오. 정식 의료진도 아니고 만약 환자가 죽으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소? 서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카터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그 안에는 위협과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카터가 여기 온 이유를. 그는 서연이 성공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성공하면 3년 전의 진실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리처드슨 감독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이사님, 지금은 환자의 생명이 최우선입니다. 한 박사는 현재 유일하게 이 수술을 진행할 수 있는. 닥치시오, 리처드슨. 카터가 그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 상황의 법적 책임을 모르고 있소. 이 환자는 고위공직자요. 만약 수술이 실패하면 병원 전체가 소송에 휘말릴 것이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카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깊은 슬픔과 실망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사님,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3년 전에도 이사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환자를 살릴 수 없다고, 소송 위험이 크다고, 그래서 저를 막으려 하셨죠. 카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수술을 했고 환자는 살아났습니다. 서연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사님은 그 공로를 다른 의사에게 돌렸죠. 왜 그러셨습니까? 제가 성공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었습니까? 수술실 안의 의료진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도 3년 전 그 수술에 대한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기적 같은 성공이었지만 공식 기록에는 다른 의사의 이름이 올라갔다는 것을, 그리고 정작 수술을 집도했다는 한서연은 오히려 징계를 받았다는 것을. 카터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고 모든 의료진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려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리처드슨 감독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사님, 저는 어제 3년 전 수술 기록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공식 기록에 올라간 담당 의사는 그날 휴가 중이었습니다. 실제로 수술을 집도한 사람은 한서연 박사였어요. CCTV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수술실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의료진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편견이 존경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카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것은 절차상의 문제였을 뿐이요. 당시 상황이 복잡해서. 아닙니다. 리처드슨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사님은 의도적으로 기록을 조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박사가 사용한 수술 기법이 기존 의료 지침에 없던 방법이었고, 만약 실패했다면 병원이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님은 공식 기록에서 그녀의 이름을 지웠고 대신 안전한 방법을 사용한 것처럼 기록을 조작했습니다. 서연은 그 말을 들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3년간 그녀를 짓눌렀던 억울함, 누명, 그리고 배신감.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바로 눈앞에 서 있는 이 남자였습니다. 카터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빛에서 흔들림 없는 결의를 보았습니다. 그는 한 발 물러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이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이오. 한 박사. 그 말은 인정이자 동시에 항복이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수술에 집중했습니다. 봉합 계속하겠습니다. 시야 확보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차분해졌고 손은 흔들림 없이 움직였습니다. 카터는 수술실 구석에 조용히 서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패배감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3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한서연이라는 의사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명예나 인정이 아니라 오직 환자를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수술은 계속되었고 환자의 생명은 서연의 손에서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그녀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녀의 실력을, 그녀의 헌신을, 그리고 그녀의 진심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감추려 해도, 아무리 왜곡하려 해도 시간은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수술실에서 한서연이라는 한 사람의 의사가 다시 한번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수술은 가장 중요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메스를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고 그 끝에서는 생명을 구하기 위한 섬세한 작업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료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의 생명에 대해 지는 책임의 무게였고 동시에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싸움이었습니다. 모니터 위의 숫자들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이 90에서 100으로 다시 110으로 상승했습니다. 심박수는 분당 120에서 천천히 안정 범위인 80으로 내려왔습니다. 산소 포화도는 95%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안의 긴장감이 조금씩 희망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출혈 완전히 멈췄습니다. 수술 보조 간호사가 보고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불과 30분 전만 해도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수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환자는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손을 멈추고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그래프의 곡선이 안정적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봉합이 남아 있었고 그것이 완료되어야만 진정한 의미에서 수술이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봉합사 주세요. 사이즈스 네제로.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간호사가 신속하게 봉합사를 건넸고 서연은 미세한 움직임으로 혈관을 봉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그녀만이 할 수 있는 기법이었습니다. 3년 전 그녀는 이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수백 시간을 연구했고 시뮬레이션을 반복했습니다. 교과서에는 없는 방법이었고 의료학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방법이 환자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수술실 안의 의료진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손끝을 지켜보았습니다. 카터 의사는 구석에 서서 팔짱을 낀 채 그 광경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부끄러움, 후회, 그리고 인정. 그는 3년 전에도 이 장면을 보았습니다. 한서연이라는 젊은 의사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순간을. 하지만 그때 그는 두려움 때문에 진실을 감췄습니다. 병원의 명예를,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한 사람의 의사를 희생시켰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의료의 가치는 명예나 지위가 아니라 바로 저 수술대 위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싸우는 한 사람의 헌신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가치를 지키지 못한 자신이 얼마나 비겁했는지를. 서연의 마지막 봉합이 끝났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실을 매듭짓고 수술 부위를 확인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출혈은 완전히 멈췄고 혈관은 안정적으로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모니터를 바라보았습니다. 심전도 그래프가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혈압 120, 80, 심박수 분당 75, 산소 포화도 98%,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였습니다. 수술 완료했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간 수술실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취과 의사가 작게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박수는 수술 보조 간호사에게로 다시 심장외과 전문의들에게로 번져갔습니다. 리처드슨 감독은 눈가를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술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명예 회복이자 진실의 승리였습니다. 서연은 장갑을 벗으며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다리는 떨렸고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것은 안도감이기도 했고 성취감이기도 했으며 무엇보다 자신의 신념이 옳았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카터 이사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걸음은 무겁고 느렸습니다. 서연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 말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전해졌습니다. 카터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 박사,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어서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의 표정에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저희 잘못입니다. 수술실 안의 모든 이들이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병원에서 가장 높은 권력을 가진 의사가 한때 자신이 쫓아낸 의사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시스템의 문제를, 권력의 오만함을, 그리고 진실을 외면했던 비겁함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3년 전, 저는 병원을 지키기 위해 당신을 희생시켰습니다. 카터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당신의 수술 기법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방법이었기에 만약 문제가 생기면 병원이 법적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록을 조작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지우고 다른 의사의 공으로 돌렸습니다. 리처드슨 감독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지만 당사자의 입에서 직접 듣는 것은 다른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카터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혁신적인 방법을 시도할 때마다 저는 막았습니다. 당신을 견제했고 당신의 명예를 깎아내렸습니다. 결국 의료사고 누명까지 씌워서 이 나라에서 쫓아냈습니다. 서연은 묵묵히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슬펐습니다. 한 사람의 두려움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인생을 파괴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두려움이 얼마나 많은 잠재적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는지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지금 카터는 수술대 위에 환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이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사실을 공개하겠습니다. 3년 전의 진실도 그동안의 조작도 당신의 명예를 회복시켜드리겠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사님, 저에게 중요한 것은 명예가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확고했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단 하나입니다. 환자를 살리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 말에 수술실 안의 모든 의료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사의 모습이었습니다. 명예나 인정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생명을 구하기 위해 헌신하는 사람. 한서연은 그런 의사였습니다. 리처드슨 감독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한 박사님, 병원은 공식적으로 당신께 사과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복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심장외과 수석 전문의 자리를 준비하겠습니다. 주변의 의료진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석 전문의는 병원에서 가장 높은 의료진 직책 중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복귀가 아니라 완전한 명예 회복이자 그녀의 능력에 대한 최고의 인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즉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수술실 창문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밖에는 환자의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감독님, 먼저 환자 가족분들께 수술 결과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다른 것은 그 후에 생각하겠습니다. 리처드슨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서연이라는 의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녀에게는 환자가 항상 첫 번째였고 그 외의 모든 것은 부차적이었습니다. 서연은 수술복을 벗으며 복도로 나갔습니다. 대기실에서 환자의 가족이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서연이 다가가자 그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과 함께 부인은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남편은 서연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은 그들의 손을 잡아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의사가 된 이유였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고 그 가족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는 것. 그 순간만큼은 모든 고통이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환자는 중환자실에서 안정적으로 회복 중이었고 의료진들은 그 결과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48시간 전만 해도 생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했던 환자가 지금은 의식을 되찾고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도 주목할 만한 회복이었고 병원 내부에서는 이미 한서연이라는 이름이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 자신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는 병원 옥상 벤치에 앉아 LA의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복잡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진실도 드러났습니다. 카터 의사는 공개적으로 사과했고 병원은 그녀에게 복귀를 제안했습니다.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걸까요? 서연은 지난 3년을 떠올렸습니다. 누명을 쓰고 동료들에게 외면당하고 결국 이 나라에서 쫓겨나기까지의 시간. 그 시간 동안 그녀가 느꼈던 고통은 단순히 명예를 잃은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정체성 자체가 부정당하는 경험이었습니다. 나는 의사다라는 그 단순하고도 확고했던 믿음이 흔들렸고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자신의 존재 가치마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옥상 문이 열리며 리처드슨 감독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서연을 발견하고 천천히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두 사람은 말없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환자분 상태 정말 좋아졌습니다. 리처드슨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스스로 물도 마시고 간단한 식사도 하셨어요. 의료진 모두가 감탄하고 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리처드슨은 그녀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감독님, 제가 다시 이곳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리처드슨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물론입니다. 병원은 이미 공식적으로 복귀를 제안했고 이사회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환자를 살린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요. 그게 아닙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제 말은 제가 정말로 이곳에 다시 속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녀는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3년 동안 저는 이 병원에서, 이 나라에서 배척당했습니다. 제가 환자를 살렸을 때도, 제가 옳았을 때도 아무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돌아오라고 하면 저는 정말로 이곳을 믿을 수 있을까요? 리처드슨은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것이 단순한 신체적 상처가 아니라 정체성과 존재 가치에 대한 상처였을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박사님, 리처드슨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잘못했습니다. 3년 전 저는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했습니다. 카터 이사의 압력이 두려워서 제 자리가 위태로워질까 봐 두려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서연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리처드슨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스템은 불완전합니다. 리처드슨이 계속 말했습니다. 병원도 의료계도 이 사회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무고한 사람을 희생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서연의 손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사람도 바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박사님처럼 진실을 지키려는 사람들이요. 서연은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시스템을 바꾼다. 그것은 단순히 복귀하는 것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다시 이 구조 속으로 들어가 싸우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때 서연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서연 박사님이십니까? 전화기 너머로 낯선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만 저는 연방의료위원회 조사관입니다. 박사님의 의료 라이선스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의료 라이선스, 그녀는 추방 명령과 함께 미국 의료 면허도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박사님의 최근 수술건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병원 측에서 제출한 과거, 기록 조작에 대한 증거들도 확인했습니다. 조사관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박사님은 현재 공식적으로 의료 행위가 금지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수술을 집도하셨죠.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응급 상황이었고
환자를 살려야 했기에 다른 것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박사님은 어떠한 의료행위도 하실 수 없습니다. 조사관은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물론 환자를 살렸다는 점은 고려하겠습니다만 절차는 지켜져야 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연은 휴대전화를 든 채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리처드슨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의료위원회에서 조사가 들어온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제가 면허 정지 상태에서 수술을 집도했다고요. 리처드슨의 표정도 굳었습니다. 그건 응급 상황이었습니다. 누구도 그 환자를 살릴 수 없었고 박사님만이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하지만 법은 그렇지 않나 봅니다. 서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결국 저는 또다시 규칙을 어긴 사람이 되는 거군요. 그 순간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옳은 일을 해도, 아무리 환자를 살려도 시스템은 여전히 자신을 의심하고 제재할 것이라는 사실을, 명예를 회복했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벽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구름처럼 그녀의 인생도 끝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박사님, 리처드슨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싸우겠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이 싸움은 언제 끝날까요? 그리고 끝난다 해도 자신은 과연 온전히 회복될 수 있을까요? 연방의료위원회의 청문회는 일주일 후로 잡혔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서연은 병원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며 준비를 했습니다. 변호사와의 미팅, 증거 자료 정리, 그리고 수없이 많은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 하지만 무엇보다 힘든 것은 다시 한번 자신을 변호해야 한다는 사실 그 자체였습니다. 환자를 살렸는데 그것이 왜 잘못된 일이 되어야 하는가? 생명을 구하는 행위가 법적 절차 위반으로 단죄받아야 하는가? 이 질문들은 밤마다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청문회 당일 아침, 서연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38살의 여성. 한때는 천재 외과 의사로 불렸고 그 다음에는 의료사고 가해자로 낙인 찍혔으며 지금은 절차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람. 이 모든 꼬리표들 뒤에 진짜 한서연은 누구였을까요? 연방 건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리처드슨 감독이 말했습니다. 박사님, 병원 측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카터 이사도 증인으로 출석해서 진실을 증언할 것입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LA의 거리는 평소처럼 바빴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그들에게 한서연이라는 한 사람의 운명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에게 오늘은 모든 것이 결정되는 날이었습니다. 다시 의사로 살 수 있을지 아니면 영원히 그 자격을 잃을지가 결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청문회장은 엄숙했습니다. 높은 천장, 나무로 된 패널, 그리고 앞쪽에 앉은 5명의 위원들. 그들은 모두 백발의 노인들이었고 수십 년간 의료계에서 일해온 권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중립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엄격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주심위원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한서연 박사의 의료 라이선스 재심 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본 위원회는 박사의 최근 의료행위가 연방 규정을 위반했는지 그리고 향후 의료 라이선스를 복원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것입니다. 서연은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만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검사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중년의 여성이었고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한 박사, 당신은 지난 3월 15일 의료 라이선스가 정지된 상태에서 심장 수술을 집도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이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청문회장이 웅성거렸습니다.
검사 측 변호사는 승리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잠깐만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법을 위반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환자를 살리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의료 행위는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당신의 의도가 선했다 하더라도 법을 어긴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확고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제가 의사가 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녀는 위원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한 환자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병원의 모든 의료진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 말고는 아무도 그 환자를 살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자격이 없었습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자격이요?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15년간 외과 의사로 일했습니다. 수백 명의 환자를 살렸습니다. 제 손에는 그 기술이 남아 있었고 제 마음에는 환자를 구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이 한 장, 라이선스라는 그 종이 한 장이 없다는 이유로 저는 환자가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까?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위원들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방청석의 사람들도 숨을 죽였습니다. 서연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법은 사람을 위해 존재합니다.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런데 만약 법이 생명을 구하는 행위를 막는다면 그것은 법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깊은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저는 기꺼이 그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주심 위원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한 박사, 만약 같은 상황이 다시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연은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똑같이 할 것입니다. 환자를 살릴 것입니다. 그 순간 방청석 뒤쪽에서 누군가가 일어섰습니다. 60대 남성이었고 그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돌아보았고 주심 위원이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남성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임스 윌슨입니다. 한서연 박사가 구한 환자입니다. 청문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윌슨은 고위 공직자였고 그의 이름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증인석 앞으로 걸어와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위원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저는 3년 전에도 한 박사에게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때도 다른 의사들은 모두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박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 한 박사가 그날 밤 수술실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저는 죽었을 것입니다. 법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까? 주심 위원은 말이 없었습니다. 윌슨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이 나라의 법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법은 생명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한 박사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의사로서 가장 옳은 일을 했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주심 위원이 망치를 두드렸지만 박수는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카터 이사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3년간 한서연 박사를 배척했습니다. 제 두려움 때문에, 제 이기심 때문에 그녀의 인생을 파괴했습니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시 환자를 살렸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사의 모습입니다. 주심 위원이 긴 침묵 끝에 말했습니다. 한서연 박사, 당신의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은 의사로서 가장 숭고한 가치를 지켰습니다. 그는 다른 위원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본 위원회는 이 사건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입니다. 일주일 내로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청문회가 끝났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고 윌슨이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사님, 꼭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자신은 이미 선택했다는 것을. 의사로서
인간으로서 자신이 믿는 가치를 지키기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은 서연에게 가장 길고도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낮에는 병원 도서관에서 의학 논문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고, 밤에는 게스트 하우스 창가에 앉아 LA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던 22살의 봄날, 첫 수술을 성공시켰을 때의 벅찬 감동, 그리고 환자의 가족이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말했던 수많은 순간들, 그 모든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고통의 기억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누명을 쓰고 동료들에게 외면당했던 시간, 복도를 걸을 때마다 느꼈던 시선들의 무게, 그리고 결국 이 땅에서 쫓겨나던 날의 씁쓸함, 그 모든 것이 진실이었고, 그 진실은 아직도 그녀의 가슴 한구석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고통은 그녀를 무너뜨리지 못했다는 것을. 오히려 그 고통은 그녀가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 더욱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명예도, 인정도, 심지어 법적 자격도 아닌 바로 생명을 구한다는 그 단순하고도 확고한 신념. 그것이 그녀를 의사로 만들었고, 그것이 그녀를 여기까지 이끌어왔습니다. 결정이 발표되는 날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담담한 수용만이 있었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전 10시 연방 건물 회의실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서연과 그녀의 변호사, 리처드슨 감독, 카터 이사, 그리고 윌슨과 그의 가족. 놀랍게도 방청석에는 병원 의료진들도 여러 보였습니다. 서연과 함께 수술했던 간호사들, 마취과 의사, 그리고 심장외과 전문의들. 그들은 조용히 앉아 서연을 응원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주심 위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고 표정은 여전히 엄숙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안경을 고쳐 쓰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서연 박사의 의료 라이선스 재심건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발표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일주일간 관련 법규, 의학적 증거, 증인 진술, 그리고 사회적 맥락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서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그녀는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한서연 박사는 의료 라이선스가 정지된 상태에서 수술을 집도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연방 규정 위반입니다. 주심 위원이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수술은 환자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상황에서 한 박사 외에는 그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의료법은 환자의 안전과 의료 행위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하지만 법의 궁극적 목적은 생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만약 법이 생명을 구하는 행위를 처벌한다면 그것은 법의 본질에 어긋납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주심 위원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첫째, 한서연 박사의 절차적 위반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으로 가름합니다. 둘째, 한서연 박사의 의료 라이선스를 즉시 복원합니다. 방청석이 폭발했습니다.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왔고 윌슨의 부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리처드슨 감독은 주먹을 불끈 쥐며 기뻐했고 카터 이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연은 그 순간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심 위원이 망치를 두드려 조용히 하게 만들고 마지막 말을 덧붙였습니다. 셋째, 본 위원회는 한서연 박사가 개발한 수술 기법에 대한 공식적 검토를 시작할 것을 권고합니다. 만약 그 기법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의료 지침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명의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서연의 의료적 혁신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3년간 그녀가 주장했던 것, 그녀가 믿었던 것이 마침내 빛을 보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 밖으로 나오자
서연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의료진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고 윌슨은 그녀를 꼭 껴안았습니다. 박사님, 정의는 결국 승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리처드슨 감독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제 공식적으로 복귀를 제안합니다. 심장외과 수석 전문의, 그리고 의료혁신 연구팀 책임자, 두 직책을 모두 맡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서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제가 개발한 수술 기법을 다른 의사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그래야 저 같은 의사가 더 이상 불필요한 고통을 겪지 않을 것이고 더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리처드슨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물론입니다. 병원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다시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일주일 전, 그녀가 절망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았던 그곳. 하지만 지금의 하늘은 달랐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고, 하늘은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서연은 난간에 기대어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누명, 배척, 추방, 그리고 법정 싸움.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녀는 더욱 단단해졌고 자신이 진정으로 믿는 가치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진실의 승리였고 정의의 승리였으며 무엇보다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승리였습니다. 서연은 이제 알았습니다. 개인의 용기가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한 사람의 신념이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새벽이었지만 어머니는 즉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서연아, 무슨 일이니? 엄마, 나 다시 의사할 수 있게 됐어.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다시 환자 살릴 수 있어.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그래, 잘했다 우리 딸. 정말 잘했어. 전화를 끊고 서연은 다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별들처럼 그녀의 미래도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서연은 첫 공식 복귀 수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수술 준비실에서 손을 씻으며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38살, 한국인 여성, 외과 의사. 수많은 꼬리표를 달고 살았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을 정의하는 것은 그런 꼬리표가 아니라 자신의 선택과 행동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리처드슨 감독이 말했습니다. 박사님, 오늘 수술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언론도 관심이 많고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저는 환자를 위해 수술합니다.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말과 함께 그녀는 수술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환자가 기다리고 있었고 의료진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메스를 들었습니다. 그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영상의 마지막 장면은 서연이 수술을 시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화면 밖으로 그녀의 나레이션이 흐릅니다. 환자를 살리는 일의 국적은 필요 없습니다. 명예도 인정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제가 의사가 된 이유이고 앞으로도 의사로 남을 이유입니다.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지고 마지막 자막이 떠오릅니다. 한서연 박사는 현재 LA 의료센터 심장외과 수석 전문의로 재직 중이며 그녀가 개발한 수술 기법은 미국 의료 지침에 공식 포함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용기가 어떻게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사람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는 인생길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청취자 한 분 한 분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